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 직업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분들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으셨던 분들, 긍정적이셨던 분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으신가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분 친구분이나 또 교수님이나 직장에서 만난 또는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나 동아리에서나 이렇게 만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만난 최고의 프로 직업인을 이제 한번 소개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공통적으로 뭐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방식들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한 구두 닦기 아저씨 한 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많지만 딱 한 분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아저씨가 저희 아내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하던데 앞에 이제 구두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식사를 하고 그래서 잠깐 구두 수선하는 동안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일은 좀 할만하세요? 이런 거 잘 질문을 던지거든요. 일이 뭐 할만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왕자가 보아뱀이 코끼리 잡아먹은 보아뱀을 보여주듯이 모자라 그러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뭐 아무 예의 바른 그런 이야기들만 했다라고 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호기심이 좀 들어가지고 아저씨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진짜 도인 중에 도인이시더라고요. 아내도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랬대요. 그렇게 이야기나 삶의 지혜나 깊이가 있는 분인지 몰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들어가고 나서 아저씨한테 허락받고 영상으로도 찍고 또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제 책에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한 5천 개 가량 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이 아저씨의 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저씨가 딱 50대 중반에 이제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 오셔가지고 몸이 이제 반을 이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했으니까 몸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이제 반쪽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통원 치료하면서 운동을 주로 이제 많이 하시라고 권했대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집에서 이제 걸어서 30분 거리인데요. 아저씨가 이제 걸어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정상인이 30분인데 아저씨 걸음으로는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시간. 왕복으로 이제 3시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요. 그때 이제 구두점을 가게 된 거예요. 구두방에 좀 쉬면서
그 구두 닦기 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움직이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밥벌이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두를 이제 한번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아유 아저씨 구두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몇 년 배워도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인이 배워도 최소한 2년 걸리는데 아저씨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보통 안 된다 그러면 남이 안 된다 배워도 안 된다 2년 배워도 안 된다 이러면 포기하잖아요 대부분의. 근데 아저씨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하면 나는 4년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두 닦기를 이제 채용하신 거예요. 그 구두 닦기를 채용하고 별도로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채용한 거죠. 채용하고 그리고 내가 급여 주면서 배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구두 닦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저씨 백날을 닦아봐라 아저씨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청 자기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청년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자기 혼자 이제 구두 닦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구두를 이제 하루 이렇게 손님이 오는데 두 사람이 오는데 한 손님이 예를 들어서 엄청 삐까반짝하고 깨끗하면 물어본대요. 구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었는지. 심지어 이제 젊은 군인들 중에서도 광택을 잘 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물광, 불광 이런 걸 배운대요. 배우면서 이제 아저씨가 또 잘하는데 소문난 데 있으면 또 가서 거기서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청년 쉬었다가 하던 그 청년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구두 닦은 건데 어떻는지 평가해 달라고 갖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아저씨 구두 이거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도 이런 식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구두 닦기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저씨를. 그러면서 하지만 네 60점은 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60점이면 딱 가락을 면하는 점수잖아요. 그럼 보통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가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아저씨는 60점 받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혼났는데 70점을 주더래요. 뛸 듯이 기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못 만났대요. 하지만 자기가 80점 또 90점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제가 볼 때는 99점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도구를 이제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많은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구두방 안 올 거 아니냐고 제가 구두 닦아주면서 구두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길래 그랬더니요 괜찮다고 이게 건강하게 관리해서 오랫동안 구두 신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구두 한 10년은 신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저씨는 자존감의 평가 아까 자존감의 평가 점수 누구와 한다고 했어요? 타인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내가 이제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장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 닦기다, 뭐 택시 한다, 심지어 뭐 논일 한다, 밭일 한다, 뭐 공장일 한다. 어떻습니까? 소위 노가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속어니까 안 좋습니다. 건설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사람들 시선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직장을 다녀도 혹시 조금 이름이 없거나 하면 들어가기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시선에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눈치가 발달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저 역시도
많이 눈치를 봐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될 게 있고 눈치를 안 봐도 될 게 있죠. 눈치를 봐야 될 곳에 눈치를 안 보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뭘 염치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일에 온갖 별거 없는 것에 눈치를 보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지만 제 형을 이야기하면요. 형이 저보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키가 182에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홍콩의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8천억을 사회에 기부하신 분들은 아마 요즘 청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를 완전 희지었던 홍콩 르와르 장르의 이제 영화 배우처럼 형이 잘생겼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백반증이 생긴 거예요. 몸에 흰 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대학생 때는 이게 이제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졸업을 안 하고 늘 밤일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를 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시선이 온통 그게만 다 사실 빼앗기면서 인생을 참 많이 낭비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형님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건 제가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타인의 시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을. 지금은 흰 점이 몸을 완전히 덮어서 깨끗해요. 피부가. 근데도 아직도 너무 타인의 의식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다 중년의 나이를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극단적인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써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모양인지 사실 뭐 지나가는 사람들 신경도 별로 안 쓰고요. 가까이 뭐 지내는 사람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 요즘 백반증 패션 모델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도 이제는 자신있게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놀라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세상으로부터 시선이 자유로워지려면요. 좀 보다 확고한 신념이나 믿음이나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몸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 뛰는 비전과 그래서 사명을 좀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에 개의치 않아야 돼요. 어제도 이제 젊은 강사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젊은 강사님, 남자 강사님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 친구가 머리도 되게 길고,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뭐 게이냐, 뭐 저 삐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까지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멘탈이 강한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더 멘탈이 강한 친구예요. 앞으로 뭐 CF도 많이 출연하고 아주 유명한 친구지만 훨씬 더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은 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게이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삐리도 아니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강의를 잘하거든요. 저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재밌고 유쾌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비난과 비평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20대는 이렇게 해야 돼, 30대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통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을 조장해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해가지고 여러분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멘탈이. 그래서 두려움을 좀 떨쳐내시고 그게 안 버려진다라면 두렵지 않은 척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좀 강화하시고요. 자존감을 그래도 아무래도 높여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요구나 올바르지 않은 그 행동을 요구하는 곳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노라고 여러분이 하고 한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권력에 대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부모에 또 국가에도 때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은 싫은 소리, 쓴소리, 직설도 내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좀 요령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지나치게 이제 집착하지 않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없다가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집착은 조금은 있어요. 그 실수는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올바르게 그걸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많이 합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등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내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으로 한번 떨어져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한 사람도 보긴 봤었지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난하고 열등감이 많고 바닥에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눈치도 이렇게 싹싹 요령껏 잘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 같은 그런 인생들이 저에게는 진짜 감사함, 고귀함, 삶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사회적 윤리나 도덕성,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의 기천의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 가장 낮아 보이는 위치에 저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바닥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대항할 때 가장 어려워요.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목숨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고 자기 헌신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럼 놀라울 정도로 존경스럽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경험을 해 나가시는 것들이 세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